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물이 2m 깊이로 차 있는 개방된 그 직면체 모양이죠. 이 탱크 바닥에 한 변이 20cm인 정사각형 판이 놓여 있다. 이 판의 위면이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그렇게 물어봤죠. 단 대기압은 무시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니까 자, 요 깊이가 지금 몇 미터냐면 2미터예요. 이 밑에 정사각형 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이 20cm예요. 그럼 다른 한 변도 마찬가지로 20cm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 단면적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단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사각형이 바닥에서 받는 힘은 우리가 그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요 높이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럼 힘은 뭐냐? 요 받는 힘은 요 압력에다가 바로 요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죠. 곱하기 단면적. 이게 바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 안에 있는 유체가 바로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또는 요거를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죠. 또는 요걸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면 1000kg 포스 퍼 미터의 3승이 바로 물의 그 비중량 값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위를 보면은요, 뉴턴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뉴턴으로 물어보면 물의 비중량 값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되죠. 자,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높이는 지금 2m죠. 자, 단면적은 가로 세로의 그 길이가 20cm니까 요 1m는 100cm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20cm는 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사각형 판의 단면적은 0.2m 곱하기 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면 여기 미터 하면 3승이죠. 그러니까 요 미터의 3승이 없어지고 이 미터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단위는 바로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84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가장 근사치가 요 785가 있네요. 그래서 그 85 뉴턴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2번 넘어가죠. 자, 22번은 유량이 0.75 세제곱퍼 분인 소화 설비의 배관의 안찌름이 100ml일 때 물의 평균 유속을 물어본 거죠.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 뭘로 나눠준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유량이 0.75 세제곱퍼 분이죠. 저걸 세크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0.75 세제곱미터. 자, 1분은 60세크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에 배관 관경의 제곱이죠. 자, 안찌름이 100mm니까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을 갖다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1.6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 금속 무게를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더니 77N이라는 거죠. 즉 공기 중에서 무게를 쟀더니 77N. 근데 요거를 물속에서 재봤더니 무게가 70N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액체의 비중량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량을 지금 뭐로 물어봤어요?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비중량은 어떤 물질이고 무게, 뭐 킬로그램 포스, 요를 부피로 나눠준 거죠. 또는 이거를 킬로그램 포스 대신 여기 힘, 뉴턴이죠. 무게를 뉴턴 퍼 미터 3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력을 우리가 FB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질의 요 비중량에다가, 즉 유체의 비중량이죠.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부피, 잠긴 부피를 갖다가 곱하면 이게 바로 부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요 무게, 요놈은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부피를 갖다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력과 요 무게는 서로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요 부력은 어떻게 돼요? 자, 공기 중에서 잰 무게가 77N이고 물속에서 잰 무게가 70N이니까 요 차이가 바로 부력이 되는 거죠. 즉 공기 중에서 잰 무게 77N에서 물속에서 잰 무게 70N을 빼면 바로 요 7N이 요 놈이 바로 부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력이 바로 그 물질의 무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질의 무게는 7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은 뉴턴이 지금 7N이죠. 지금 이 물체가 정육면체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즉, 가로, 세로의 그 높이가 다 10cm라는 거죠. 즉, 여기도 10cm. 요 세로도 10cm. 이 높이도 10cm라는 거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그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이 부피는 0.1m, 10cm니까 0.1m죠. 곱하기 세로 0.1m, 높이도 마찬가지로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 곱하기 0.1 곱하기 0.1, 그럼 0.0001이 되는데 요 7을 갖다가 0.0001로 나눠주면은 7000이 되는 거죠. 70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속의 비중량 값은
7천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가 요 부력하고 무게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기 중에서 잰 무게하고 물속에 잰 무게의 그 차이가 바로 부력이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이 그 정리만 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관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유체의 흐름이 빨라서 완전 난류 유동이 되면 손실 수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손실 수두는요, 우리 달시 공식에 보면 손실 계수의 관경분의 관의 길이, 그 다음에 속도 수두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손실 수두는요, 이 속도 수두의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속도 수두의 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죠. 또 얘기하면 손실 수두는 요 속도 제곱의 비례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물 분류가 고정 평판을 60도 각도로 충돌할 때 유량이 500L/분, 유속이 15m/s일 때 평판에 수직으로 미치는 힘이 약 몇 뉴턴인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식이죠. 여기서 물이 유량이 500L/분, 유속이 15m/s로 이 평판에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 각도가 몇 도냐? 60도 각도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평판에 수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이 미치는가, 그 뉴턴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요걸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빗변이 밀도에다가 유량에다가 단면적이죠. 요 각도가 세타. 자, 수직으로 미치는 힘은 Fy가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 미치는 힘은 Fx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Fy는요, 로 Q, 여기 A가 아니고 V죠. 로 Q V에다가 이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은 로 Q V에다가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인가 물어본 거죠. 요 식에다 여러분이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 유체가 지금 물이니까 물의 밀도는 1000kg/m의 3승이죠. 그 다음에 Q는 지금 얼마예요? 500L/분이니까 요거를 세제곱퍼 뭘로 고쳐야 되죠? 세크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니까 500리터는 0.5세제곱이죠. 요거를 1분은 60세크로 나눠줘야 되죠. 자, 속도는 얼마예요? 15m/s죠. 15m/s. 그 다음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사인 몇 도예요? 60도죠. 자, 여러분이 단위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단위를 보면 요 세제곱미터는 서로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분자에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고, 분모에 남는 단위는 여기 세크하고
세크하고 곱하니까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분자에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분모는 세크 곱하니까 세크의 제곱이죠. 이 단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뉴턴 단위죠. 그래서 뉴턴의 단위는 1kg의 질량에 1m/s 제곱에 가속도를 가하는 힘, 이게 바로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8.2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8.2니까 약 108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분류가 아니고 물지트가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직에 작용하는 힘하고 수평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26번으로 가죠. 자, 26번은 동력과 같은 차원을 갖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은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 킬로와트죠. 그래서 이 동력은 압력, 즉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제곱에다가 요 압력 단위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바로 그 토출량, Q를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토출량의 단위는 세제곱 퍼 세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미터의 제곱 없어지고요. 세제곱미터가 미터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그 남는 단위는 분자에는 킬로그램 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터가 남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바로 세크가 남죠. 그래서 여러분이 1kW가 102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 다시 말해서 요 1초 동안에 1kg의 무게를 1m 이동시키는데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가? 이게 바로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의 차원은 압력에다가 유량을 갖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동력은 압력에다가 토출량, 유량을 갖다 곱한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공동현상의 방지 방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공동현상 방지 대책은 요 단흡입 펌프보다는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즉, 펌프가 여기 두 개가 있으면 펌프의 요 흡입구가 이쪽 한쪽에서만 흡입을 하면 이걸 우리가 단흡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쪽에서 물을 흡입을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양흡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이 양흡입 펌프가 바로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펌프의 회전수, 다시 말해서 펌프의 임펠러의 그 회전수를 낮춰주면 공동현상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입 양정을 크게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이 흡입 양정은 최대한 낮춰줘야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흡입 측의 배관 마찰 손실을 줄여주면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높이가 40m라는 거죠. 즉,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하면 요게 40m예요.
40m의 그 저수조에서 15m 높이, 여기에 저수조가 있다는 거죠. 요 높이는 15m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을 갖다가 흘러보내고 있는 거죠. 뭐 저수조에 15m의 그 저수조로 직경이 45cm, 길이가 600m의 그 주철관을 통해서 물을 흘러보내고 있는데, 이때 유량이 0.25 세제곱퍼세크, 관로 중에서 터빈에서 29.4kW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관로의 손실 수도는 몇 미터인가? 터빈의 효율은 10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계산할 때 이 P는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펌프에서의 그 토출량 세제곱퍼세크, 여기에다가 전양정, 요 놈을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곱하면은 바로 이게 모터의 그 동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지 물에 의한 그 동력이기 때문에, 수동력이기 때문에 전달계수나 효율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필요한 양정, 요 H를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면, RQH는 P 곱하기, 효율력이 나와 있죠? 효율이 100%니까 효율까지 뭐 해줘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래서 P 곱하기 102 곱하기 효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H는 RQ분의 P 곱하기 102 곱하기 효율이 되죠. 자, 여기서 유체가 지금 물이기 때문에 비중량 1000을 갖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자, 유량은 얼마예요? 0.25 세제곱퍼세크. 자, 동력 P는 지금 몇 킬로와트예요? 29.4kW. 그 다음에 102. 그 다음에 효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100%니까 이거 그대로 1이 되니까 무시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양정을 계산하면 몇 미터가 나오냐면 12미터가 나오죠. 요 12미터가 바로 그 필요한 양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높이 차이는 지금 몇 미터가 되겠어요? 네, 40m에서 15m를 빼면 25m가 되는 거죠. 실제 지금 이론적으로는 25m에 양정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나온 건 12m죠. 그래서 이 손실 수두는 이론이 25m인데 실제 수두는 12m니까 25m에서 요 12m를 빼면 요 13m가 바로 손실 수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25m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산 결과는 12m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요 13m는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어느 용기에 일정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 용기에 3g의 요 수소를 갖다가 채웠는데 여기에다가 같은 압력, 같은 조건 하에서 수소 대신
여기다 뭐를 집어넣느냐? 메탄을 집어넣는 거죠. 요 메탄의 분자량은, 몰리브 웨이트는, 탄소가 원자량이 12죠. 수소 1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탄의 분자량은 1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일정한 그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 즉, 다시 말해서 요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이 몰이죠. n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정 양의 그 기체가 차지한 요 부피는 몰수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용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수소의 몰수만큼 메탄도 같은 몰수만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의 몰수 H2 3g의 몰수. 자, 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이 몰이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지금 수소가 3g이죠. 자, 수소의 요 분자량은 1이 2개니까 분자량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g 몰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탄도 1.5g 몰이 녹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는 자, 1.5g 몰. 자, 분자량이 얼마예요? 16이죠. W. 그래서 여러분이 W 무게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는 1.5 곱하기 16으로 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24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용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가 차지한 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30번 가죠. 자, 이 30번은 열려있는 그 탱크의 비중이 2.5인 액체가 1.2m, 그 위에 물이 1m가 있다는 거죠. 탱크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용기가 있는데 맨 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어떤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1.2m예요. 이 유체의 비중이 2.5라는 거죠. 이 위에 물이 1m가 있는 거죠. 자,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기준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높이는 1m. 그럼 여기서 받는 압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것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갖다 곱한 거죠. 그러면 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받는 힘, 자, 물의 비중량을 감마1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어떤 그 유체의 비중을 감마2라고 하면 이 밑에서 받는 압력 P는 물의 비중량 감마1에다가 높이, 요게 H1이죠. 그 다음에 비중이 2.5인 유체의 비중량 감마2에다가 높이 2를 갖다가 H2를 곱하면 바로 요 밑에서 받는 압력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요거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의 비중량인데 여기 물어본 단위가 뭐예요?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으로 하면은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단위죠. 그래서 여기서 비중량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킬로 뉴턴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의 비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곱하기 높이 1미터죠. 더하기 요 밑에 비중이 2.5니까 비중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물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에다가 비중 2.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높이 1.2m죠. 해서 여러분이 밑에서 받는 압력을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9.2가 나오는 거죠. 킬로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요 단위가 바로 킬로 파스칼과 같은 단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이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 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비중량은 물 비중량에다가 곱하기 비중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물의 비중량 값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00kg per 미터의 3승. 요걸 뉴턴으로 하면 9800 뉴턴 per 미터의 3승. 요걸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 킬로 뉴턴 per 미터의 3승. 그래서 물의 비중량 값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이 유체역학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